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호남 공략이 치열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의 삶을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다음 달 참사 3주기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날씨가 변수입니다. 물살이 느려지는 이번 소조기를 놓치면 다음 달 초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에게 컨소시엄을 통한 매입자금 마련을 허용할지 내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예년과 달라진 경기력을 선보이자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 전남 공약을 발표하며 호남의 삶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호남 공약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연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의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고 호남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론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정권 교체와 인사 탄평, 일자리 혁명으로 호남의 울분을 풀어드리고 호남의 삶을 바꾸는 데 성공하겠습니다. 꼬리패처럼 따라다니는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의지와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과 서남에 한 관광 휴양벨트 조성 등 광주 전남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5.18 유가족들에겐 전두환 표창 발언 때문에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농성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전두환이 때문에 자식과 남편은 다 잃은 자리입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추격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부터 2박 3일간 다시 호남을 방문하기로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매일 호남으로 출퇴근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광주 전남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당 후보들 역시 주 중반부터는 호남에 올인하는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경제단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문화관광 중추도시 구축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등 광주 경제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도시 조성, 공집자동차 복합문화원 건립 등을 대선 주자들에게 건의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광주가 잘할 수 있는 것,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실현 가능한 것 등 3대 원칙에 따라 대선 공약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봄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내면서 대기질이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요. 내일도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은 좀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6.7도로 아침에는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아지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 오름세를 보이면서 15도로 봄 기온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관리 계속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5.7도, 담양 4.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12도, 구례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체 인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 해역에도 어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부는 내일 인양 가능성을 또다시 내비쳤지만 현장에서는 예비 풍랑특보가 내려져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인양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물살이 느린 소조기에 1m 이하의 파도, 바람도 초속 10.8m 이하인 날이 3일 연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달 소조기는 24일까지. 해양수산부는 내일 기상이 좋을 경우 시험 인양을 실시하고 여건에 따라 본 인양까지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까지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지만 내일부터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과 관련된 것은 들어 올려서 뜨면서 반잠 선박에 올려놓는 작업 여기까지가 가장 피크입니다.
지난 주말 선체를 1에서 2m 들어올리는 시험 인양과 함께 바로 인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곧 시험 인양부터 취소됐었습니다. 파도가 최대 1.7m로 조건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통보됐지만 일부 인양줄이 꼬이는 문제도 발생해 보완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소조기의 본 인양이 어려울 경우 다음 소조기는 보름 뒤인 4월 5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3주기인 4월 16일 전 인양 목표를 밝힌 만큼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18 진상규명 과정에서 숨진 열사들을 위해 5월 걸상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걸상에 걸터 앉아 민주주의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5월 걸상은 앞으로 전국에 설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1980년 5월 광주항쟁과 87년 6월 항쟁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밝히라며 노동자와 학생들이 끊임없이 싸운 결과 민심이 6월 항쟁 때 폭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낸 의미 있는 장소에 의자 조형물을 세우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걸상위원회가 출범을 알린 곳은 다름 아닌 광주 항쟁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숨진 최초의 열사 고 김희기 씨가 투신한 서울 기독교회관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것은 이 건물 6층에서 당시 청년 김의기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곳을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바로 이 5월에 걸터 앉아 있다는 그런 뜻으로서 걸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5월 항쟁과 6월 항쟁, 최근의 촛불 집회까지 민주주의의 의미가 서린 곳이라면 어디든 걸상을 놓을 계획입니다. 5월을 넘어서 그리고 현재화하고 전국화하는 하나의 작은 그런 시도로 이 걸상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나 기관 단체가 아닌 시민들로부터 받은 성금으로 걸상을 세운다는 게 특징입니다. 시민 모두가 쉽게 누구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자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부드럽게 접근해 간다. 5월 걸상위원회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처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 5월 걸상을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에서 AI 재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AI 발생이 소강 상태로 보인 뒤 새로 기르기 시작한 오리가 150만 마리가 넘는데 대부분 AI 재확산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남에서 발생한 AI는 모두 33건. 20건은 1월 10일까지 발생했고 나머지 13건은 지난달 21일 이후 터졌습니다. 40여일간의 소강 상태 속에 사육이 새로 시작된 오리는 나주와 무안, 해남 등에서 155만 마리에 이릅니다. 이들 지역은 그러나 다시 AI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발생 중인 H5N8형 바이러스는 초기 증상도 늦게 나타나 방역 당국의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좀 제일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금 어떻게 한다 안 한다는 말은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출하전 검사라든가 일단 나주와 영암, 무안, 장흥, 강진, 해남 등 AI 재발생 지역에 이달 말까지 170만 마리의 입식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열 회사들이 참여를 약속했지만 어긴다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 이 때문에 계열 회사들에게 방역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90% 이상의 농가가 계열 회사에 소속돼 있고 전남의 AI 84%가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계열업체 소유 차량이 거점 소속 시설을 거치지 않고 갔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 외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신고제로 돼 있는 계열화 사업자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방역 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해 서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은행은 어제 각 채권은행에 컨소시엄 허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발송했고 해당 채권은행은 내일까지 허용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채권단의 75%가 찬성하면 박삼구 회장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중국 더블스타가 법적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광주 광산구 지역 일부 주민들이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방산업의 평동산단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에틸렌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던 세방산업이 평동산단으로 이전하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각종 행사들도 열리는데요. 한호연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 지역지사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물의 날이 어떤 날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수자원이 오염되어 점차로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에서는 수질 오염과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기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1mm로서 세계 평균의 1.6배에 해당이 되지만 비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한 사람이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유엔에서는 1인당 물 이용 가능량을 1000톤에서 1700톤 사이를 물로 인한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용 가능량은 1472톤으로서 폴란드, 인도 등과 같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는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 이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떤 사업에 올해 집중할 예정이십니까? 예, 저희 K워터 광주 전남 지여사에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첫째, 지방상수도 누수를 저감하는 지방상수도 유수열 제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나주시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수열 제고 사업을 시행해서 약 4,800만 톤의 물을 저감하고 비용으로는 약 63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내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물을 이동하는 급수체계 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양 등 4개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는 평림된 지역의 부족한 물을 저암댐에서 공급하는 사업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 완료하게 되면 이 지역의 물 문제 부족 해소를 하고 또한 빅그린 산단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네. 네,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마련한 행사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예, K워터는 국내 최대 물산업 종합 박람회인 워터쿨에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곳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데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4일 동안 열릴 계획입니다. K워터는 수도 기술 대전과 국제 상하 수도 컨퍼런스, 그다음에 수질 개선 발표 등 각종 전시회와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K워터의 스마트한 물 관리 기술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네, 정말 더욱더 이 실생활에서 물을 아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 막이 오르면서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예년과 달라진 경기력을 선보이며 올 시즌 우승 후보로서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야구 2년 차인 헥터 노예시가 지난 시즌보다 위력적인 투구로 돌아왔습니다. 토종 에이스 양현종과 함께 호랑이 군단 원투펀치가 시범 경기에서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 팻틴 역시 2경기 연속 2개 이하의 피안타만 허용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4호 선발의 퍼즐이 맞춰지면 기아는 막강 선발진 구축을 완성합니다.
4번 타자 최용우는 연이어 홈런포를 쐈습니다. 최용우라는 이름만으로도 기아 타선의 무게감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나주환과 김주영, 김주찬 등 중장거리 타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상대 투수들에게 기아는 숨 돌릴 틈조차 없는 팀이 됐습니다. 어린 선수들도 시범 경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수 신범수와 외야수 김석환 등 어린 선수들이 매서운 방망이를 휘둘렀고 투수 김진우와 이루수 안치홍 등이 갑작스런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백업 요원들의 성장도 올 시즌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또다시 심판 오심으로 패배하면서 비디오 판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FC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심판이 핸드볼 반칙을 선언한 것은 명백한 오심이라며 심판 징계 등 협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장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심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의 인공 번식이 국내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해안 개발을 통한 환경오염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따뜻한 집더미 속에서 새끼 거북이 알껍질을 비집고 나옵니다. 최대 1.5m, 200kg까지 성장하는 푸른바다 거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보존 대책이 요구되는 파충류입니다. 자연 부화율이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화 작업도 어려워 이번 생명 탄생은 더더욱 반길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화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희귀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참 신기하고요. 앞으로 보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들여온 어미 거북이 알을 받아 인공 부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정 환경 등 민감한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첫 번째 성공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또 이번 부화가 종 보존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다거북에 대한 번식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서 바다거북에 대한 보존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심각한 해안 개발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푸른 바다 거북. 종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연구 성과 못지않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갓 깨어난 새끼 거북은 당분간 일반에 공개되고 일정 기간 성장하면 바다로 방류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인 수달의 서식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은 무등산 생태를 상징하는 깃대종으로 지금까지는 광주 사수원지 일원에서 서식이 확인됐고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서식지는 담양 무동제 일원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수달 서식은 무등산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지표라며 지역민들도 서식지 보호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손님들 다 타시고 나면 다시. 지난 주말 운행했던 남도 투어 모습인데요. 출발하는 분들과 저도 함께했습니다. 남도 한 바퀴는 광주 유스케어에서 버스를 타고요.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다녀오는 버스 투어입니다. 월요일을 빼놓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1개 코스별로 버스가 운행되는데요. 단돈 9,9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이에요. 9,900원으로 일반 버스를 승차하실 수 있고요. 우리 해설사들이, 전남 해설사들이 버스에 올라서 그 관광지를 안내합니다. 전남하면 섬이 많기로 유명하죠. 남도 한바퀴에서도 금오도와 연홍도 등 4개의 섬 지역 코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1박 2일 코스도 운행되는데요. 여행지 한 곳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 날 광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으시면 오후에 출발해서 광양 야시장과 강진 밤바다를 둘러보는 야경 코스도 좋겠습니다.
예약과 구매는 남도 한바퀴 홈페이지와 그리고 광주 유스케어 매표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꽃섬으로 알려진 여수 하화도에 65m 높이의 출렁다리가 들어섰습니다. 남해안의 풍광은 물론 섬 안에 숨겨져 있던 절경까지 감상할 수 있다는데요. 문형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에서 배로 20분을 달려 도착한 자그마한 섬. 봄이면 섬 전체가 꽃으로 뒤덮여 일명 꽃섬으로 불리는 하화도입니다. 언덕길을 따라 섬 안쪽으로 들어서자 절벽과 절벽을 잇는 아치형 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리 위에 서면 탁 트인 남해 바다는 물론 인근의 섬들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리 위에서 보니까 너무나 경치가 좋아요. 다리를 계속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65m 높이에 길이 100m로 설치된 꽃섬다리. 모두 26억 원이 투입돼 2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습니다. 현수교 방식으로 제작돼서 강한 바람에도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위에서 내려다본 웅장한 협곡과 깎아지른 듯한 기암 괴석은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정식 개통 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주말에만 1,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큰 자랑이죠. 소득 차원에서도 좋고 마을 분들의 또 활동성도 넘치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화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꽃섬다리가 섬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박흥석 럭키산업 회장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박 회장이 심장병 어린이 돕기와 소년소녀 가정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아너소사이어티 모임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2007년 사회 지도층의 나눔 참여를 선도하기 위해 아너소사이어티를 결성했는데 광주에서는 박 회장이 56번째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봄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 대기질이 한층 더 나아졌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요. 내일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은 좀 쌀쌀합니다. 현재 광주가 6.7도로 아침에는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아지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 기운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계속 크니까요.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과 장성이 5도대를 보이고 있고 담양 4.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과 보성이 12도, 구례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선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우리 지역 비가 살짝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